그러니까 미술 작품 더하기 동작 활동 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이 작품을 감상하고 이 작품과 이 미술 감상과 연계해서 동작 활동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작품은 보니까 여러 사람의 동작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미술 작품 동작하고 동작 활동 수업이 연계되게끔 답이 돼야 됩니다. 보통 요새 유치원에서 수업 이렇게 해요, 진짜로. 그래서 요즘에는 그 수업 실연도 이런 형태로 내요. 수업 실연도. 그래서 옛날처럼 막 순서를 이렇게 탁탁탁탁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 수업하면 감점이에요. 교사 중심 수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차랑 2차랑 분명히 연계가 되어 있고, 선생님들 1차 끝나면 바로 2차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 개인주도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2차는 이제 바로 우리가 좀 스터디를 해볼까. 선생님들을 좀 구성해서. 근데 2차 스터디는 좀 수업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2차 스터디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저는 2차도 단권화가 필요해요. 수업 단권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순서 외우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딱 떨어지고죠, 그러면. 진짜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딱 떨어지느냐? 문제를 딱 받아보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걸로 풀리지가 않아요. 수업 이렇게 하는데 뭘 지금 옛날 같으면 그리기 수업, 신체 수업, 새노래지도 이런 게 순서가 딱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안 돼. 달달 외우는 거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요. 수업 상황은 이렇게 주고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시연 형태로 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1, 2차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과학이다 이러면 우리 그림자 문제 작년에 났던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2차도 그 문제를 다른 단권화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해볼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1차 딱 끝나고 나면은 한 달 정도 발표 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 시기 동안에 이제 스터디 짜가지고 근데 지역을 제가 매칭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으로. 같은 지역으로 해주면 싸워요.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해요. 전 충분히 이해하고 그 2차 때는 살벌해요. 저한테 막 울면서 제 1차 선생님이 아닌데 전화 오는 분들 많거든요. 제일 많은 게 어떤 경우냐면 1차 발표 나고 나서 스터디에서 쫓겨나갖고 저한테 전화 많이 해요. 선생님은 우리랑 수준이 다르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얘기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열받죠. 뭐라고요? 딱 열받아갖고 선생님 수업 잘하는데 왜 쫓아내냐고 하면서 이제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더 막 시키죠. 그래갖고 붙은 분들 많아요. 붙고 저한테 전화 오면 선생님 그분 붙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그러면 아니요 없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같은 지역끼리 붙여놓으면 좀 안 돼요.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 어떤 경우에는 각자 말 안 하고 제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저는 다 알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저한테 지도받은 걸. 왜냐하면 같이 스터디하니까 수업이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지도받아서 달라졌는데 얘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애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뜨끔하잖아요. 있는데 막 있어요 이런 말을 못하고. 그게 또 이제 왜 걸리냐 하면은 저랑 개인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시간을 변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수업이 딱 달라져 있는데 보니까 저한테 지도받은 티가 나잖아요. 스터디를 구성을 하는데 이제 같은 평가원 지역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역을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수업에 온갖 수업의 형태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단권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TCTC를 쓸 필요가 없고 수업 구상을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놀이 유형별로 그 다음에 그 수학, 과학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매체, 온라인 수업 이런 것까지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제가 봤을 때 한 달 동안 1차 끝나고 한 달 동안에 거의 단권화 수십 세트를 다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발표가 나는데 발표가 나서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어요. 연습한다고 다 붙는 게 아니잖아요. 붙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내 거를 만들면 1차 발표 나서 붙었으면 그때부터 막 파도 할 게 되게 많거든요. 면접도 해야지. 막 어떤 데는 또 과정안도 있잖아요. 과정안도 손볼 게 되게 많더라고요. 대부분 TCTC 형태를 되게 염두에 두고 교사 발문만 쫙 써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떨어져요.
그 교사 발문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교사 발문을 다 써서 그 아까운 페이지를 다 채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 지금 제가 이제 그 합격생 작년에 인터뷰해서 올린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1차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다 같이 2차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때는 2차를 했어요. 1차 시즌에는 1차를 공부하시고 2차 시즌에는 2차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도 사실은 옛날하고 완전 달라졌다는 걸 좀 명심하세요. 제가 제일 한심한 게 그 순서 외우고 있어요. 순서를 외우고 있는 게 제일 한심한 거 있죠. 아까운 시간에. 더구나 제일 한심한 건, 한심하다기보다는 제일 가슴이 아픈 거죠.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 1차를 붙었어요. 그 막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1차 붙어가지고 황금 시간이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아요. 제가 1차 끝나자마자 2차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1차 발표 날 때까지가 한 달이에요. 발표 나고 시험 볼 때까지는 2주예요. 보통 2주. 그렇게 돼요. 근데 2주 만에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는 1차 발표 나고 2주 뒤에 2차를 보거든요. 수업, 면접, 그리고 뭐 과정안, 어떤 데는 토론, 막 이런 것들이 2주 안에 완성이 될 리는 없어요. 근데 그 2주 동안 공부 안 했어. 공부도 안 해놓고 2주 동안 그 순서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안타깝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 지금 시험이 점점 1차, 2차가 구분 없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요런 문제는 1, 2차 종합으로 나는 거예요. 요번에는 만약에 2차 하면 제가 이렇게 스터디를 구성을 해가지고, 특히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매일 오니까 이렇게 스터디 해가지고, 지역이 안 겹치면은 스터디 해서, 요거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그 수업 단권화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다 하려면 분량이 좀 많아요. 혼자 다 할 분은 저랑 얘기하면서 하시고, 혹시 스터디를 이렇게 해서 조금 분담을 할 분들은 분담해서 만들고, 옛날 그거 갖고 안 돼요. 제가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작년에 1차 붙은 선생님들도 많고 해서 이제 작년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많이 구해서 저도 같이 보고 했는데, 그게 별로 쓸만한 책은 없었어요. 요즘 추세에 맞춘 내용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전부 대충 옛날 방식으로 다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 샘플들이 별로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수업에는 무궁무진한 문제를 드리면서 수업 답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직접 해보면서 좀 단권화를 좀 해야 되고, 샘플 영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지금 1차 공부하시는데, 제가 또 안타까운 거는 2차는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1차라도 붙어야 돼요. 막 이러고, 저 1차를 붙는 게 소원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1차를 딱 붙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되게 당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1차, 2차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저는 1월부터 하잖아요. 1월부터 2차 얘기를 계속 하는데, 2차 선생님들이 명심하세요. 시험의 최종 합격이 목표라면은 2차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입니다.